소독약 냄새가 오래된 상처처럼 내 감각이 남아있는 모든 모공 속으로 스며들었다. 얼굴에 불타는 듯한 격렬한 통증이 내가 살아있음을 상기시켜 주었다. 살아있다는 것이 때로는 죽음보다 더 큰 용기를 필요로 했다. 나는 힘겹게 눈을 떴다. 시야는 붕대로 감겨 있어 틈새로 겨우 하얗고 창백한 천장만이 보였다. 이곳은 성심병원 최고급 VIP 병실, 자신의 심장 소리마저 들릴 정도로 고요했다. 쿵쿵쿵 무거운 북소리처럼 울렸다. 문이 스르륵 열리고 하이힐 소리가 멀리서부터 가까이 다가왔다. 짜증과 비난이 섞인 목소리였다. 의사는 뭐라고 해요? 도대체 언제쯤 깨어나는 거예요? 임비비였다. 내 남편 육태군의 비서. 그리고 내 얼굴에 진한 황산을 한 병 통째로 부은 여자. 육태군의 목소리가 뒤따랐다. 내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부드럽고 위로하는 어조였다. 급할 거 없어, 비비. 의사가 신경을 다쳤다고 했어. 깨어나도 문제고 깨어나도 페인이 될 거래. 하지만 태군 오빠, 전 그래도 무서워요. 임비비의 목소리는 울먹거렸다.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양. 혹시 신고라도 하면 어떡해요? 혹시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어떡해요? 육태군의 목소리가 갑자기 차갑게 변했다. 내가 익히 알던 비즈니스 세계에서의 냉혹하고 결단력 있는 목소리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냉혹함이 나를 향했다. 내가 이미 다 손을 써놨어. 걘 지금 온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휴대폰이랑 컴퓨터는 내가 다 가져갔어. 이 병실 신호도 차단해놨고. 그는 잠시 멈췄다. 목소리에는 잔인한 웃음기가 서려 있었다. 더 중요한 건 내가 걔 모든 수입 특효약이랑 최고급 간호를 다 끊고 최소한의 영양제만 남겨뒀다는 거야. 뭐라고요? 임비비가 깜짝 놀라 소리쳤다. 그 약 없으면 얼굴이 가장 빨리 궤양되고 감염될 거예요. 그때는 대단한 신이 와도 못 살릴걸요? 한 달 아무리 길어도 한 달 안에 여기서 소리 없이 죽을 거예요. 내 심장은 보이지 않는 손에 세게 움켜쥐어진 듯 순간 멈춰버렸다. 그랬구나. 그 황사는 임비비 혼자의 생각이 아니었다. 내 남편, 5년간 사랑하고 5년간 뒷받침해준 남자. 그는 상간녀가 나를 망가뜨리도록 허락했을 뿐만 아니라 직접 내 생명줄을 끊으려 했다. 임비비는 아직 안심이 되지 않는 듯 계속 물었다. 그럼 회사는요? 그 사람 옛부하들은요? 걱정 마. 육태군의 목소리에는 모든 것을 통제한다는 자만이 가득했다. 내가 이미 핑계를 만들어놨어. 회사 구조 개편이라는 명목으로 주기술 이사와 왕재무 이사, 그 두 고집불통 같은 녀석들을 쫓아냈어. 그들이 없으면 회사에서는 진람이 천경 자본의 진짜 주인이라는 걸 아무도 모를 거야. 이제부터 나 육태군이 천경의 유일한 왕이야. 태군 오빠, 정말 대단해요. 임비비의 아첨하는 목소리가 뒤따랐다. 너무 달아서 역겨울 지경이었다. 문 밖에 두 사람은 마치 자신들과 상관없는 물건에 대해 이야기하듯 편안하게 내 죽음과 내 사업 제국을 어떻게 나눌지 계획하고 있었다. 내 사업 제국, 천경자본. 그것은 내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수많은 밤샘과 쓴 커피, 피와 지혜로 한 조각씩 키워낸 왕국이었다. 나는 그것을 내 목숨보다 소중히 여겼다. 사랑 때문에 나는 뒤로 물러나 육태군을 전면에 내세웠고 그에게 CEO의 영광과 명예를 누리게 했다. 나는 이것이 내가 그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라고 생각했다. 우리의 결합이 강대강의 동맹이고 영혼의 동반자라고 믿었다. 하지만 결국 나 자신이 배관시하는 늑대를 불러들인 꼴이 되었다. 내 가죽과 뼈까지 삼키려 하는 배관시하는 늑대를. 이 순간 몸의 극심한 통증은 심장에 차가운 얼음에 얼어붙은 듯했다. 더 이상 아프지 않았다. 오직 한없이 차가운 기운만 느껴졌다. 발소리가 다시 들렸다. 이번에는 그들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나는 즉시 눈을 감고 호흡을 조절하며 여전히 혼수 상태인 척 위장했다. 봐, 여전히 죽은 사람처럼 누워있잖아. 육태군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가득했다. 임비비의 목소리가 내 침대 옆에서 들렸다. 고소해하는 듯한 쾌재가 섞여 있었다. 예전에는 얼마나 거만했어요? 사람을 다 턱으로 봤는데 지금은요? 죽은 개처럼 여기에 누워서 도마 위에 오르내릴 수밖에 없잖아요. 차가운 손이 내 얼굴에 붕대를 살짝 건드렸다. 육태군이었다. 나는 그가 자신의 걸작을 감상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아깝다, 이 얼굴. 그는 두 번 혀를 찼지만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전혀 없었다. 오직 병적인 만족감만이 가득했다. 하지만 이것도 괜찮아.
망가지면 더 이상 다른 남자들이 넘보지 않을 테니. 나는 뱃속에서 요동치는 것을 억지로 참으며 손톱으로 손바닥을 깊이 파고들었다. 태군 오빠, 빨리 가요. 저 이 얼굴 보는 것도 무서워요. 임비비가 재촉했다. 무서워할 게 뭐 있어? 산송장일 뿐인데. 육태군은 그렇게 말했지만 여전히 떠날 준비를 하는 듯했다. 그들이 돌아서는 순간 흰 가운을 입은 의사가 들어왔다. 이 병원 과장이자 육태군이 거액을 들여 매수한 사람이었다. 육 대표님, 임 이사님. 의사가 공손하게 인사했다. 왕 과장, 그 사람 상태는 어때? 육태군이 물었다. 왕 과장은 나를 한번 쳐다보고는 목소리를 낮췄다. 육 대표님, 안심하십시오. 지시하신 대로 특효약은 모두 끊었습니다. 그는 지금 영양제만으로 겨우 숨을 붙이고 있습니다. 신체 기능이 빠르게 쇠약해지고 있고 상처 감염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때 합병증이 오면 아무도 문제를 알아채지 못할 겁니다. 좋아. 육태군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계속 주시하고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 나에게 보고해. 기억해. 아무나 면회 못하게 해. 알겠습니다, 육 대표님. 발소리가 마침내 멀어지고 병실 문이 조용히 닫혔다. 세상은 다시 죽은 듯한 정적으로 돌아왔다. 나는 천천히 눈을 떴다. 붕대 틈새로 굳게 닫힌 문을 죽으림을 다해 노려보았다. 내 눈물은 3년 전 그를 위해 뒤로 물러나기로 결정했을 때 이미 다 말라버렸다. 지금 내 가슴 속에서 불타는 것은 슬픔이 아니라 하늘을 찌르는 분노였다. 육태군, 임비비. 내 얼굴을 망가뜨리고 내 약을 끊으면 내가 소리 없이 죽을 거라고 생각했나? 내 옛 부하들을 쫓아내면 편안하게 내 제국을 훔칠 수 있다고 생각했나? 너희들은 틀렸다. 너희들은 완전히 착각했다. 너희들이 망가뜨린 것은 진람이 아니다. 너희들이 깨운 것은 지옥에서 온 복수의 여왕이다. 나는 힘겹게 목을 돌렸다. 시선은 침대 옆 협탁에 놓인 서류와 펜에 멈췄다. 그래, 그들은 아직 내 마지막 선물을 받지 못했다. 나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온몸에 힘을 다해 미약한 소리를 냈다. 아니나 다를까. 얼마 지나지 않아 나를 지키던 간호사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진 이사님, 깨어나셨어요? 그녀는 놀란 듯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목소리는 사포로 문지르는 것처럼 거칠었다. 물 마시고 싶어요. 간호사는 서둘러 물을 따라 면봉에 적셔내 입술을 축여주었다. 저 육태군을 만나고 싶어요. 나는 드문드문 말했다. 중요한 걸 줄 게 있어요. 간호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육태군에게 전화를 걸었다. 30분 후 육태군은 돌아왔다. 얼굴에는 감출 수 없는 기쁨과 탐욕이 서려 있었다. 라마, 깨어났어? 정말 다행이다. 그는 위선적으로 내 손을 잡았지만 눈빛에는 오직 안달만 가득했다. 나는 그를 바라보며 온 힘을 다해 한마디를 억지로 뱉어냈다. 협의. 서명할게요. 육태군의 눈이 순간 환해졌다. 그는 즉시 서류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다. 그것은 이미 작성된 위독 환자 재산 무상양도 협의서였다. 내가 서명하기만 하면 내 명의의 천경 자본 우회 주식 전부가 그에게 무상으로 양도될 것이었다. 그는 이 선물을 내 앞에 내밀며 마치 자신의 마지막 승리를 기다리는 듯했다. 나는 이 협의서를 보며 그의 위선적인 미소를 보며 마음속이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육태군, 이것이 네가 내게 준 지옥행 티켓이라면 나도 너에게 큰 선물을 되갚아줘야겠지. 네가 영원히 재기불능이 될 만한 큰 선물을. 육태군은 그 협의서를 펼쳐 내 얼굴에 거의 붙이다시피 했다. 내가 글자 하나라도 놓칠까봐. 라마, 봐. 이거만 서명하면 약속할게. 즉시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약을 써주고 최고의 의사를 부를게. 네 얼굴은 분명히 회복될 거야. 그의 목소리는 너무 부드러워서 물이 나올 것 같았다. 마치 우리가 여전히 모두가 칭찬하는 금슬 좋은 부부였던 것처럼. 하지만 나는 오직 역겨움만 느꼈다. 만약 방금 그와 왕 과장의 대화를 직접 듣지 않았더라면 나는 정말로 이 양의 탈을 쓴 늑대를 믿었을지도 모른다. 태군 오빠, 걔랑 뭐 그리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해요? 임비비가 짜증스럽게 다가왔다. 그에게서 나는 값싼 향수 냄새가 역겨웠다. 그는 나를 내려다보며 승리자의 과시와 경멸로 가득 찬 눈빛을 보냈다. 진람, 주제를 알아. 태군 오빠가 너랑 좋게 이야기하려는 건 너희 부부 관계 때문이라고. 네가 눈치 있으면 빨리 서명하고 고생 좀 덜해. 나는 그를 무시하고 여전히 육태군의 얼굴에 시선을 고정했다. 이 남자,
한때 내 삶의 유일한 빛이었다. 나는 그가 온화하고 재능 있는 사람인 줄 알았다. 하지만 그것은 그가 정교하게 위장한 가면일 뿐이었다. 가면 아래에는 탐욕과 무능, 뼛속까지 스며든 비열함이 있었다. 내가 미동도 하지 않자 임비비는 확실히 인내심이 바닥난 듯했다. 그는 자신의 에르메스 가방에서 정교한 벨벳 상자를 꺼내 내 앞에서 천천히 열었다. 안에는 거대한 분홍색 다이아몬드 반지가 창백한 병실 불빛 아래서 눈부신 빛을 반사하고 있었다. 봤어? 임비비는 반지를 낀 손을 내 눈앞에서 흔들었다. 그 자세는 싸움에서 이긴 공작새 같았다. 이거 태군 오빠가 지난주 경매에서 8천만 원에 낙찰받아 나한테 준 거야. 나한테 온 도시에서 가장 성대한 결혼식을 해줄 거래. 그는 일부러 말을 멈췄다가 내가 고통스러워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표정을 감상하며 한자 한자 또박또박 말했다. 결혼식 날짜는 다음 달 회사 연회로 정해졌어. 그때 태군 오빠가 모든 직원 앞에서 나한테 청혼할 거야. 회사 연회. 이 단어가 바늘처럼 내 심장을 찔렀다. 천경자본의 연회는 내가 직접 정한 전통이었다. 그날은 회사의 축하 파티일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고생한 동료들을 위한 가족 모임이었다. 그런데 지금 육태군과 임비비는 내가 직접 만든 무대 위에서 둥지를 차지하는 연극을 하려 한다. 내 돈으로 그들의 결혼식을 치르고 그들이 곧 얻을 승리를 축하한다니. 얼마나 아이러니한가. 아 참, 기쁜 소식 하나 더 깜빡할 뻔했네. 임비비는 나를 충분히 자극하지 못했다고 생각했는지 몸을 숙여 내 귀에 바싹 다가와 우리 둘만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의기양양하게 속삭였다. 네가 제일 아끼던 오른팔들. 기술부주 기술이사랑 재무부왕 재무이사 말이야. 정말 철없는 바보 같은 녀석들. 태군 오빠가 그렇게 좋은 조건을 제시하면서 계속 일하라고 했는데 걔네들이 너 같은 산송장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태군 오빠한테 대들었어. 내 숨이 멎었다. 주 기술이사는 내가 파산 직전에 작은 회사에서 발굴해낸 기술 천재였다. 그는 말수가 적었지만 충성심이 강했고 나에게는 유일한 조력자였다. 왕 재무이사는 내 대학 선배였다. 내가 창업 초 가장 어려웠을 때 과감히 공기업의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고 나를 위해 회계 업무를 봐주었다. 10여 년간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었다. 그들은 나의 가족이자 내가 가장 신뢰하는 전우였다. 그래서 말이지. 임비비가 몸을 일으켰다. 그의 얼굴의 미소는 더욱 밝아졌다. 태군 오빠가 그 자리에서 그들을 해고했어. 그것도 가장 불명예스러운 방식으로. 이제 업계 전체가 그들이 심각한 직무 태만으로 천경 자본에서 쫓겨났다는 걸 알아. 앞으로는 아마 어떤 회사도 그들을 고용하지 않을 거야. 진람, 들었어? 너는 혼자 폐물일 뿐만 아니라 너를 가장 믿었던 그 바보 같은 녀석들까지 망쳤어. 그들은 너 때문에 앞길이 완전히 막혔어. 하하하하. 임비비의 웃음소리는 날카롭고 거슬렸다. 독을 바른 칼처럼 내 심장을 반복해서 도려냈다. 그 순간 나는 얼굴에 황산이 쏟아졌을 때보다 훨씬 더 격렬한 통증을 느꼈다. 육태군, 그는 내 회사를 빼앗으려 할 뿐만 아니라 내 날개를 자르고 내 정신적 지주를 파괴하려 했다. 그는 나를 모두에게 버림받게 하고 나를 따르던 모든 이들이 그들의 충성심에 대한 처절한 대가를 치르게 하려 했다. 이것은 내 영린을 건드렸다. 이전에는 복수와 내 모든 것을 되찾는 것만을 생각했다면 이제 나는 그들에게 피해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육태군과 임비비에게 그들이 건드린 것이 무력한 약자가 아니라 여왕의 천둥 같은 분노임을 깨닫게 할 것이다. 어때, 진람? 생각은 해봤어? 육태군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그도 이제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듯했다. 이 협의서에 서명하면 넌 목숨은 건질 수 있을 거야. 서명하지 않으면 너와 너의 충성스러운 가족들은 함께 지옥으로 떨어져. 그는 펜을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왼손에 쥐어주었다. 차가운 펜대가 내 손바닥을 아프게 찔렀다. 나는 그들의 시선이 탐욕스러운 독수리처럼 나를 뚫어지라 노려보며 내 마지막 굴복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공기가 굳어버린 듯했다. 병실에는 내 거칠고 억눌린 숨소리만 남았다. 시간이 1분 1초 흘러갔다. 육태군이 거의 인내심을 잃어갈 때 나는 마침내 움직였다. 나는 힘겹게 손을 들어 펜을 잡았다. 내가 펜을 잡는 것을 본 육태군과 임비비의 얼굴에는 동시에 숨길 수 없는 기쁨과 탐욕이 드러났다. 그들에게는 이것이 내 마지막 카드. 완전한 실패로 향하는 카드처럼 보였다.
육태군은 심지어 친절하게 협의서를 내게 더 가까이 내밀며 서명란을 가리키며 유혹적으로 말했다. 그래, 여기야. 라마, 내 이름을 써. 모든 게 끝날 거야. 끝? 나는 속으로 비웃었다. 아니, 육태군. 모든 것은 이제 시작이야. 내 왼손은 황산으로 인한 부상과 극도의 허약함 때문에 심하게 떨렸다. 펜촉은 종이 위에 아무 의미 없는 흔적 몇 개를 그었다. 정말 패물이네. 글씨도 제대로 못 쓰네. 임비비가 옆에서 작게 투덜거렸다. 목소리에는 불쾌감이 가득했다. 육태군은 그녀를 흘겨보며 입을 다물라는 신호를 보냈다. 그리고는 역겨울 정도로 부드러운 목소리로 나에게 계속 말했다. 급할 거 없어. 천천히 해. 서두르지 않을게. 그는 나를 재촉하지 않았다. 그저 내가 숨이라도 넘어갈까봐, 그렇게 죽어버리면 이 협의서가 휴지 조각이 될까봐 두려웠을 뿐이었다. 나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온몸에 힘을 다해 떨리는 손을 붙잡고 한 획 한 획 진람이라는 두 글자를 서명란에 빗둘빗둘하게 써내려갔다. 글씨는 추했지만 결국 내 친필 서명이었다. 마지막 획이 떨어지자 육태군은 내가 다음 순간에라도 마음을 바꿀까봐 두려운 듯 거의 안달이 나서 내 손에서 협의서를 낚아챘다. 그는 협의서를 높이 들고 불빛에 비춰 서명을 꼼꼼히 확인했다. 그의 얼굴의 미소는 점점 더 커졌다. 마침내 그는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렸다. 하하하. 됐어, 비비. 우리가 해냈어. 그는 임비비를 끌어안고 흥분해서 그녀의 얼굴에 키스했다. 이제부터 청경자보는 내 거야. 완전히 나 혼자만의 것이라고. 임비비도 얼굴이 붉게 상기되며 흥분했다. 그녀는 육태군의 목을 끌어안고 요염한 목소리로 말했다. 축하해요, 태군 오빠. 아니, 이제 육 회장님이라고 불러야겠네요. 하하, 역시 내 비비가 말솜씨가 좋아. 두 사람은 내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자신들의 승리를 축하했다. 마치 내가 존재하지 않는 죽은 사람이라도 되는 양. 그들은 수십억 원짜리 제국을 장악할 것이라는 환희에 잠겨 두터운 붕대 아래 내 입꼬리가 차갑게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리고 내 눈 속에 절망이나 고통은 한 점도 없고 마치 깊은 샘물처럼 끝없이 깊고 차가운 죽음의 정적만이 감돌고 있다는 것도 알지 못했다. 바로 그때 나는 갑자기 심하게 기침을 연발하며 몸을 경련했다. 나에게 연결된 심전도 감시장치에서 날카로운 경고음이 울렸다. 삐, 삐, 삐. 이 갑작스러운 변화에 축하하던 두 사람은 화들짝 놀랐다. 육태군의 얼굴이 변색되며 심전도 감시장치 위에 거의 일직선으로 쭉 뻗어버릴 것 같은 심전도를 황급히 바라보았다. 젠장 그는 욕설을 내뱉었다. 이제 끝인가. 임비비도 새하얗게 질려 소리쳤다. 태군 오빠, 어떡해요? 얘가 지금 죽으면. 닥쳐. 육태군이 버럭 소리 질러 그녀의 말을 끊었다. 협의서는 이미 서명했고 법적 효력이 있어. 얘가 죽든 말든 상관없어. 그렇게 말했지만 그의 눈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내가 지금 그의 병실에서 죽어버린다면 결국 불필요한 문제를 일으킬 터였다. 왕과장, 왕과장. 그는 문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다. 곧이어 왕과장이 두 명의 간호사와 함께 급히 달려왔다. 육 대표님 무슨 일이십니까? 빨리 쟤 좀 봐. 쟤 큰일 난 것 같아. 육태군이 나를 가리키며 다급하게 말했다. 왕 과장은 즉시 다가와 내 동공을 확인하고 감시장치의 데이터를 살폈다. 그의 얼굴은 심각해졌다. 큰일 났습니다. 진이사님, 갑작스러운 심부전입니다. 빨리 제세동기 준비하고 에피네프린. 병실은 순식간에 혼란스러워졌다. 간호사가 응급 카트를 밀고 들어왔고 왕 과장은 내 환자복을 찢어 전극 패드를 내 가슴에 붙였다. 200줄 충전, 준비, 제세동. 강렬한 전류가 내 몸을 관통하며 나를 경련하게 했다. 육태군과 임비비가 긴장한 채 옆에 서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들이 긴장한 것은 내 생명이 아니라 이 죽음이 그들에게 불필요한 오점을 남길까봐 두려워하는 것이었다. 안 돼! 신박동이 아직 돌아오지 않았어. 왕 과장이 땀을 뻘뻘 흘리며 소리쳤다. 용량 늘려. 300줄. 또 한 번의 격렬한 전기 충격, 강렬한 전류 충격에 내 의식은 흐려지기 시작했지만 나는 죽을 힘을 다해 이를 악물고 마지막 힘을 다해 의식을 유지했다. 나는 죽을 수 없었다. 적어도 지금은 안 된다. 나는 아직 육태군과 임비비가 내 앞에 무릎 꿇고 꼬리를 흔들며 애원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
나는 아직 내 제국을 되찾지 못했고 주기술 이사와 왕 재무이사를 위해 정의를 되찾지 못했다. 어떻게 죽을 수 있단 말인가. 내 의식이 어둠에 삼켜지기 직전 나는 마치 주기술 이사와 왕 재무이사의 얼굴, 걱정과 충성심으로 가득 찬 그들의 얼굴을 보는 듯했다. 진 이사님, 저희는 이사님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 이사님, 꼭 버텨주세요. 아니, 나는 그들을 실망시킬 수 없다. 강력한 생존 욕구가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났다. 삐, 삐, 삐. 감시장치 위에 거의 평평해졌던 직선이 기적처럼 천천히 오르내리기 시작했다. 심박동이 돌아왔어. 돌아왔어요. 간호사가 기쁨에 차서 소리쳤다. 왕 과장도 안도의 한숨을 쉬며 이마에 땀을 닦았다. 겨우 저승 문턱에서 살려냈군요. 하지만 진 이사님의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다음번에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육태군과 임비비는 서로를 마주 보았다. 둘 다 상대방의 눈에서 안도감을 읽었다. 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육태군은 침착함을 되찾으며 왕 과장에게 봉투를 건넸다. 이건 작은 성의입니다. 별건 아닙니다. 왕 과장은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육 대표님, 과찬이십니다. 진 이사님은 지금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두 분은 먼저 돌아가 주십시오. 좋습니다. 그럼 여기는 왕 과장님께 맡기겠습니다. 육태군은 임비비를 데리고 만족스러운 듯 떠났다. 그들은 내가 그저 운 좋게 살아남았다고 생각했다. 언제든 죽을 수 있는 아무런 위협도 되지 않는 죽어가는 사람이라고 그들은 알지 못했다. 방금 그 임사 체험은 내가 연출한 연극이었다는 것을, 내가 강한 의지력으로 잠시 내 심장을 통제했다는 것을, 내가 이렇게 한 목적은 오직 하나였다. 그들이 내가 폐인이 되었다는 것을 완전히 의심의 여지 없이 믿게 하는 것. 그래야만 그들이 경계를 늦출 것이고 그래야만 내 복수 계획이 그들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조용히 시작될 수 있었다. 병실 문이 다시 닫혔다. 나는 천천히 눈을 뜨고 다시 힘차게 뛰는 심장의 박동을 느꼈다. 창밖은 이미 밤이 깊었지만 내 세상에는 이제 막 새벽이 시작되고 있었다. 나는 붕대 너머로 흐흐 웃었다. 차갑고 무한한 의미를 담은 웃음이었다. 육태군, 임비비. 너희들의 마지막 한 달간의 광란을 마음껏 즐겨라. 여왕이 돌아올 때 그것이 너희들의 심판의 날이 될 테니. 육태군의 행동은 빨랐다. 아니, 그는 내 몸에 연결된 모든 관을 뽑아내고 싶어 안달이 났을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왕 과장은 간호사들을 이끌고 병실에서 기본적인 생명 유지 장치 외의 모든 최고급 의료 장비를 철수시켰다. 스위스와 독일에서 공수해온 특효약들은 가장 저렴한 국산 항생제로 바뀌었다. 내 일상 간호를 담당하던 특수 간호사는 해고되었고 그 자리를 무감각한 눈빛과 거친 행동을 가진 중년 간병인이 대신했다. 그는 나를 뒤척일 때 생명 없는 화물을 다루듯 했고 몇 번이고 내 얼굴에 상처를 잡아당겨 온몸에 식은 땀이 흐르게 했다. 하지만 나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이 정도 통증은 육태군과 임비비가 나에게 안긴 배신과 모욕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육태군은 한 번 찾아왔었다. 유리창 너머로 마치 동물원의 멸종 위기 동물을 구경하듯 나를 몇 분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모든 것이 결정되었다는 승리자의 미소가 서려 있었다. 그는 심지어 유리창 너머로 나에게 입모양으로 말했다. 죽어라. 나는 눈을 감았다. 더 이상 그의 역겨운 얼굴을 볼 가치도 없었다. 그는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했다. 내 약을 끊기만 하면 내가 여기서 서서히 썩어 문드러져 결국 굶어 죽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는 나 진람을 너무 얕봤다. 내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수백억 대의 사업 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던 것은 결코 운이 아니라 내 두뇌와 결코 포기하지 않는 의지 덕분이었다. 그는 내 휴대폰을 가져가고 병실 신호를 차단하고 내 간호사들을 해고했지만 그는 알지 못했다. 이 VIP 병실은 내가 직접 설계에 참여했다는 것을. 침대 옆 협탁맨 아래에 아주 은밀한 비밀 칸이 있었다. 그 안에는 모든 신호 차단을 우회할 수 있는 특수 위성 전화가 놓여 있었다. 이것은 내가 몇 년 전 극단적인 비즈니스 경쟁에 대비하여 스스로 남겨둔 마지막 퇴로였다. 나는 이 퇴로가 처음으로 사용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것도 가장 가까운 배우자를 상대하기 위해서라니. 밤이 다시 깊어졌다. 나는 간병인이 밖거실 소파에서 고른 숨소리를 내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 때가 되었다. 나는 온몸에 힘을 다해 조금씩 몸을 침대 옆으로 옮겼다. 한 번 움직일 때마다
온몸의 상처가 찢어지는 듯했고 식은땀이 순식간에 환자복을 적셨다. 하지만 나는 이를 악물고 어떤 소리도 내지 않았다. 마침내 내 손가락이 차가운 침대 협탁에 닿았다. 나는 더듬거려 나무결과 거의 하나로 된 작은 홈을 찾아 힘껏 눌렀다. 딸깍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비밀칸이 열렸다. 나는 성냥갑 크기의 차가운 위성 전화를 만졌다. 이것이 나의 희망이자 육태군과 임비비의 사망 선고였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이미 외우고 있던 번호를 눌렀다. 전화는 한 번 울리자마자 연결되었다. 진 이사님. 전화 저편에서 주기술 이사의 차분하고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다. 이 목소리를 듣자 내내 팽팽했던 신경이 겨우 조금 풀렸다. 눈가가 약간 뜨거워졌지만 지금은 나약해질 때가 아니었다. 나야. 내 목소리는 오랫동안 물을 마시지 못하고 얼굴의 상처 때문에 완전히 쉬어버렸다. 진 이사님, 괜찮으세요? 어디에도 이사님을 찾을 수 없었어요. 주 기술이사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육태군 그 개자식. 우리를 다 회사에서 쫓아내고 이사님의 모든 소식을 막아버렸어요. 괜찮아. 나는 그의 말을 끊었다. 주기술 이사, 잘 들어. 시간이 없어. 네, 말씀하세요. 당신과 왕 재무이사는 즉시 방주 프로젝트를 실행해야 해. 전화 저편에서 주 기술 이사의 숨소리가 확연히 멎었다. 방주 프로젝트. 그것은 천경 자본 창립 초기에 나와 그들이 정했던 최고 기밀의 비상 계획이었다. 그 존재의 유일한 목적은 회사가 파괴적인 타격을 입거나 내가 불행을 겪을 때 회사의 핵심 자산과 인력을 보존하여 재기를 도모하는 것이었다. 이 계획은 우리 셋만이 알고 있었다. 그것은 우리의 마지막 카드였다. 진 이사님, 주기술 이사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상황이 그렇게까지 됐습니까?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나빠. 나는 간략하게 육태군과 임비비의 만행을 그에게 이야기했다. 전화 저편은 오랫동안 침묵했다. 나는 심지어 주 기술 이사의 거친 숨소리와 억눌린 분노의 이를 가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한참 후에야 그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에는 사람을 산채로 잡아먹을 듯한 맹렬함이 서려 있었다. 진 이사님, 안심하십시오. 저와 왕 재무이사는 목숨을 걸고라도 반드시 임무를 완수하겠습니다. 목숨 걸지 마. 나는 침착하게 말했다. 나는 너희들이 살아서 이 싸움에서 멋지게 이기는 것을 원해. 육태군은 그가 내 주식 양도 협의서를 손에 넣었으니 회사를 장악했다고 생각하겠지. 너무 순진해. 왕재무 이사도 듣고 있니? 네, 진 이사님. 왕재무 이사의 목소리가 옆에서 들려왔다. 마찬가지로 분노와 걱정이 가득했다. 스위스 은행에 있는 내 역외 계좌를 활성화해. 그 안의 자금은 너희들이 사용하기에 충분할 거야. 내일부터 해외 시장에서 천경 자본의 모든 유통 주식을 가격 불문하고 사들여. 기억해, 가장 복잡한 구조로 다단계 대리인을 통해 그 누구도 자금 출처를 추적할 수 없게 해야 해. 주 기술 이사, 자네는 기술적인 측면을 담당해. 육태군은 분명히 너희들이 남긴 시스템을 정리하려 할 거야. 그가 손을 쓰기 전에 회사 서버에 침투해서 핵심 고객 데이터와 프로젝트 코드를 추적 불가능한 방식으로 백업해도 동시에 한 가지를 조사해줘. 네, 말씀하세요. 내 병실 복도 감시 카메라 영상은 육태군이 분명히 파기했을 거야. 자네는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그걸 복구해줘. 그 안에는 임비비가 나에게 황산을 부은 증거가 있어. 진 이사님, 이건. 주 기술 이사가 난처한 듯했다. 병원 보안 시스템이 물리적으로 파괴되었다면 복구 난이도가 극도로 높습니다. 어렵다는 걸 알아. 내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다. 하지만 주 기술 이사. 나는 자네를 믿어. 자네는 최고의 기술 전문가야. 자네를 막을 것은 아무것도 없어. 네, 반드시 임무를 완수하겠습니다. 주 기술 이사의 목소리가 다시 단호해졌다. 좋아. 나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너희들은 기억해. 지금부터 우리는 사신과 경주하는 거야. 육태군은 나에게 한 달의 시간을 주었으니 나는 이 한 달 동안 그를 위해 성대한 장례식을 준비할 거야. 연회가 그들의 제삿날이야. 전화를 끊고 나는 위성 전화를 다시 비밀칸에 넣었다. 그리고 조금씩 몸을 침대 중앙으로 옮겼다. 이 모든 것을 마치자 나는 거의 기진맥진했지만 내 마음속에는 활활 타오르는 불길이 솟아올랐다. 육태군, 네가 내 생명줄을 끊었으니 나는 직접 너에게 지옥으로 가는 황천길을 깔아줄 거야. 기다려라. 곧 너는 진정한 절망이 무엇인지 알게 될 테니. 방주 프로젝트가 일단 시작되자
그것은 정교한 전쟁 기계처럼 암암리에 고속으로 작동하기 시작했다. 나와 주 기술이사, 왕 재무이사는 매일 밤 11시에 위성전화로 5분간 통화하며 그날의 진행 상황을 보고하기로 약속했다. 이 5분은 내 하루 중 유일한 희망이자 위안이었다. 진 이사님, 1차 자금이 이미 확보되었습니다. 케이맨 제도에 등록된 유령 회사를 통해 시장에 풀린 유통주식 2%를 조용히 매입했습니다. 왕재무이사의 목소리는 침착하고 효율적이었다. 좋아, 계속해. 기억해. 움직임을 작게 해서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해야 해. 알겠습니다. 육태군 그 바보 같은 녀석은 지금 회사 유동자금을 자신의 개인 계좌로 옮겨 임비비에게 온갖 명품을 사주느라 바빠서 주식시장의 작은 변동은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을 것이다. 나는 속으로 비웃었다. 예상했던 대로였다. 육태군 같은 사람은 일단 득세하면 회사를 어떻게 운영할지 생각하기보다 자신의 보잘것없는 허영심을 어떻게 채울지부터 생각한다. 주기술 이사, 자네는 어때? 진 이사님, 핵심 데이터는 성공적으로 백업되었습니다. 감시 카메라 영상에 관해서는 병원 보안 시스템에 침투했는데 당일 하드 드라이브가 물리적으로 파기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주 기술 이사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흥분감이 서려 있었다. 클라우드와 로컬, 이중 백업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육태군은 로컬 하드 드라이브만 파기했고 클라우드 데이터도 포맷되었지만 이론적으로는 복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얼마나 걸려? 빠르면 보름, 늦으면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습니다. 좋아 믿어. 시간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자원이 되었다. 나는 몸이 완전히 망가지기 전에 그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벌어줘야 했다. 낮의 병실은 나의 연옥이었다. 간병인의 태도는 점점 더 나빠졌다. 가져다주는 식사도 처음에는 유동식이었지만 나중에는 차갑고 딱딱한 밥과 보잘것없는 채소 몇 가지로 바뀌었다. 그는 아마 육태군의 지시를 받았을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내 죽음을 가속화하려는 생각일 테다. 몇 번이고 나는 너무 아파서 거의 기절할 뻔했다. 얼굴의 상처는 영양 부족과 효과적인 약물 부족으로 썩는 냄새를 풍기기 시작했다. 심지어 붕대 아래에서 작은 구더기가 기어다니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매번 약을 바꿀 때마다 간병인이 짙은 피로 얼룩진 속 붕대를 벗겨낼 때면 그 자신도 구역질 나는 듯한 소리를 참지 못하고 내뱉었다. 세상에, 얼굴이 완전히 썩었잖아. 나는 내 모습을 볼 수 없었지만 그의 반응으로 그 끔찍한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다. 하지만 나는 절망하지 않았다. 심지어 슬픔도 한 점 없었다. 나는 모든 고통을 복수의 연료로 삼았다. 너무 아플 때마다 나는 마음속으로 육태군과 임비비의 얼굴을 반복해서 떠올렸다. 연회에서 내가 손수 세운 제국의 정상에서 그들이 무릎 꿇고 애원하는 모습을 상상했다. 그들이 수갑을 차고 사람들의 경멸 어린 시선 속에서 경찰차에 실려가는 비참한 모습을 상상했다. 이 장면들은 나에게 가장 효과적인 진통제였다. 살아남기 위해, 그날이 오는 것을 직접 보기 위해 나는 억지로 식사를 했다. 그 음식들이 목구멍으로 넘어가기 힘들어도 매번 삼킬 때마다 얼굴에 상처가 당겨져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찾아와도 나는 한 숟갈 한 숟갈 모두 먹어치웠다. 나는 에너지가 필요했다. 체력이 필요했다. 나는 살아야 했다. 어느 날 밤늦게 내가 주 기술 이사와 통화하고 있을 때였다. 병실 문이 갑자기 살짝 열렸다. 나는 깜짝 놀라 즉시 전화를 끊고 위성 전화를 베개 밑에 숨겼다. 작고 마른 그림자가 조심스럽게 들어왔다. 병원의 새로운 실습 간호사 소아였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어린 아가씨였다. 그녀는 낮에 내 체온을 잴 때마다 눈빛에 항상 안타까움과 연민이 섞여 있었다. 진 이사님, 그녀는 작게 나를 불렀다. 나는 소리 내지 않고 계속 자는 척했다. 그녀는 내 침대 옆으로 다가와 오랫동안 망설이다가 주머니에서 작은 연고통을 꺼내 내 침대 협탁 위에 조용히 놓았다. 그리고 보온병에서 아직 따뜻한 향긋한 닭고기 수프 한 그릇을 따랐다. 진 이사님, 깨어 계신 거 알아요. 그녀는 목소리를 낮추고 울먹이며 말했다. 이거 저희 엄마가 직접 끓이신 닭고기 수프예요. 영양가가 아주 높아요. 이 연고는 제가 친구에게 부탁해서 외국에서 가져온 건데 상처 회복에 특히 좋아요. 이사님, 꼭 힘내셔야 해요. 내 마음이 따뜻해졌다. 약간 의외였다. 왜 나를 돕는 거지?
나는 쉬어버린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소아는 내 목소리에 깜짝 놀랐다가 이내 눈시울이 붉어졌다. 과장님께 들었어요. 이사님께서 예전에 정말 대단하고 착한 분이셨다고요. 그리고 저희 병원 가난한 의대생 몇 명을 익명으로 후원하셨다고요. 제가 그중 한 명이에요. 그랬구나. 내가 예전에 무심코 뿌린 선의의 씨앗이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나에게 따뜻한 꽃으로 피어난 것이었다. 육 대표님이 이사님께 좋은 약을 못 쓰게 하세요. 저는 몰래 이사님께 가져다 드릴 수밖에 없어요. 빨리 드세요. 식으면 맛없어져요. 소아가 닭고기 수프를 내 입에 가져다 주었다. 나는 이 착한 아가씨를 보며 만감이 교차했다. 고마워 소아. 나는 진심으로 말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너에게 문제가 생길 거야. 안 무서워요. 소아는 고집스럽게 고개를 저었다.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에요. 저는 선행에는 보답이 있고 악행에는 벌이 있다고 믿어요. 선행에는 보답이 있고 악행에는 벌이 있다. 그래. 곧 그들의 업보가 찾아올 것이다. 소아의 도움으로 내 몸 상태는 눈에 띄게 좋아졌다. 그 작은 연고는 놀라울 정도로 효과가 좋았다. 얼굴에 썩는 증상이 억제되었고 심지어 새살이 돋아나기 시작했다. 여전히 몹시 가려웠지만 적어도 나는 삶의 기운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방주 프로젝트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진 이사님, 저희는 이미 주식의 15%를 확보했습니다. 진 이사님, 감시 카메라 영상 데이터 조각 중 30%가 복구되었습니다. 진 이사님, 육태군이 회사 공금을 유용하여 임비비와의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막대합니다. 왕재무 이사는 모든 증거를 보관해 두었습니다. 매일매일이 새로운 승리였다. 우리는 깊은 바다에 잠복한 상어처럼 먹잇감이 가장 살찌고 가장 경계를 늦춘 순간을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다. 마침내 연회 시작 3일 전 주 기술 이사의 전화 너머 목소리에는 억누를 수 없는 환희가 서려 있었다. 진 이사님, 성공했습니다. 감시 카메라 영상이 고화질로 복구되었습니다. 임비비 그 천한년이 황산을 붓는 모든 동작이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나는 꽉 쥐었던 주먹을 마침내 풀었다. 왕재무 이사는 진 이사님, 왕재무 이사의 목소리가 뒤이어 들렸다. 저희는 성공했습니다. 마지막 레버리지 매수를 통해 저희는 이미 천경자본의 100% 지배권을 확보했습니다. 모든 지분은 이제 이사님께서 지정하신 그 역에 신탁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100%. 이것은 법적으로 천경자본 전체, 그리고 그 안의 모든 것, 모든 직원, 모든 계좌가 완전히 나 진람 한 사람만의 것이 되었다는 의미였다. 육태군은 지금 우리 집에서 잠시 내 재산을 관리하는 도둑일 뿐이었다. 좋아. 내 목소리에는 한 점 파도도 없었다. 이제 그물을 거둘 때가 되었군. 주 기술이사, 왕재무이사, 우리의 축하 선물을 준비해줘. 연회날 육 회장과 그의 약혼녀에게 평생 잊지 못할 큰 선물을 주자. 내가 비밀리에 계획을 진행하는 동안 육태군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의기양양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는 아마 꿈에도 생각지 못했을 것이다. 그가 보지 못하는 구석에서 그의 세계를 송두리째 뒤흔들 전쟁이 소리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그의 눈에 나는 여전히 병상에 누워 겨우 목숨을 연명하며 생명의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가련한 존재일 뿐이었다. 그는 매일 왕과장에게 내 비참한 사진을 보내달라고 하여 자신의 변태적인 통제욕을 만족시켰다. 그리고 나도 기꺼이 협조했다. 소아의 도움으로 나는 몇 가지 화장품과 도구를 사용하여 내 상처가 실제보다 훨씬 심각하게 보이도록 하는 법을 배웠다. 매번 사진을 찍기 전에 나는 소아에게 내 얼굴을 꾸며달라고 부탁했다. 그 끔찍한 몰골은 나 자신조차도 섬뜩하게 느낄 정도였다. 육태군은 이를 굳게 믿었고 완전히 경계를 풀었다. 그는 천경자본의 새로운 주인으로서의 광란을 시작했다. 첫 번째는 대대적인 숙청이었다. 그는 온갖 터무니없는 죄명으로 회사 내에 내가 예전에 승진시켰던 유능한 핵심 직원들을 모두 해고했다. 그 자리는 그에게 아첨하고 능력 없는 친척과 친구들이 차지했다. 회사 전체는 그로 인해 혼란에 빠졌고 불평불만이 빗발쳤다. 해고된 몇몇 옛 직원들은 나에게 연락하려 했지만 내가 세상에서 사라진 것처럼 발견할 수 없었다. 그들은 그들의 부당한 대우가 주 기술이사와 왕 재무이사에 의해 하나하나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몰랐다. 이 빚은 내가 연회에서 원금과 이자까지 모두 받아줄 것이다. 두 번째는 낭비였다. 육태군은 평생 누려보지 못한 사치를 한꺼번에 모두 만회하려는 듯했다. 그는 회사 공금을 유용하여 전 세계 한정판 부가치,
베이론을 자신을 위해 샀고 황금 같은 도심 한복판에 임비비에게 수백억 원짜리 펜트하우스를 사주었다. 온갖 명품 가방, 보석들이 물 흐르듯이 임비비의 손으로 들어갔다. 임비비도 보잘것없는 작은 비서에서 하루아침에 상류사회의 명사가 되었다. 그녀의 매일의 삶은 소셜미디어에 자신의 명품과 육태군과의 동화 같은 사랑을 과시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도시에서 유명한 선남선녀, 재계의 신흥 강자와 그의 아름다운 연인이 되었다. 수많은 언론은 육태군의 놀라운 사업 재능을 칭송하며 그가 천경 자본을 인수한 후 어떻게 과감하게 개혁하여 새로운 번영을 이끌었는지 보도했다. 번영? 나는 왕 재무이사가 매일 밤 보내오는 회사 계좌의 충격적인 자금 유출 보고서를 보며 그저 우스울 뿐이었다. 그의 소위 번영이라는 것은 내가 손수 세운 제국을 텅 비우고 내가 벌어들인 돈으로 그 자신과 그 사악한 여자를 위해 거짓된 금욕의 공중, 누각을 쌓는 것에 불과했다. 그리고 가장 우스운 것은 회사 연애 준비였다. 그는 거의 과시적이고 복수적인 방식으로 이른바 세기의 결혼식을 준비했다. 그는 도시에서 가장 최고급 7성급 호텔, 천경의 왕관의 전체 최상층 연회장을 빌렸다. 장식에만 수십억 원이 들었다. 프랑스에서 공수해온 최고급 샴페인은 산처럼 쌓였고 참석하는 모든 손님은 상당한 가치의 기념품을 받을 수 있었다. 그는 심지어 거액을 들여 인기 절정의 톱스타를 초청하여 연회에서 라이브 공연을 펼치게 했다. 그는 모든 사람들이 그 육태군이 지금 얼마나 화려하고 성공적인지 보기를 원했다. 그는 모든 사람들이 그가 천경자본의 운명적인 주인이라고 믿기를 원했다. 그는 이 연회를 자신의 즉위식으로 여겼고 나는 그가 제물로 삼으려는 이미 잊혀진 희생양이었다. 이 보름 동안 나는 병상에 누워주 기술이사와 왕 재무이사의 보고를 통해 그의 모든 연극을 냉정하게 관찰했다. 나는 그가 어떻게 한 걸음 한 걸음 자신을 욕망의 정점으로 밀어넣는지 보았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조금씩 자신을 위한 단두대의 족쇄를 짜 맞추는지 보았다. 그가 미칠수록 나는 더욱 냉정해졌고 그가 의기양양할수록 나는 더욱 기대했다. 연회날 그가 가장 높은 곳에 서서 만인의 주목을 받을 때 내가 직접 그를 구름 위에서 지옥으로 처박아 그가 자랑스러워했던 모든 것을 심판의 증거로 만들고 그가 공들여 쌓아 올린 모든 영광을 순식간에 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치욕적인 낙인으로 바꿔버리는 것을 기대했다. 이것이 내가 그에게 줄 진정한 축하 선물이었다. 진이사님,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회 시작 전 마지막 밤, 주기술이사와 왕 재무이사는 나의 비밀기지, 소아가 나를 위해 마련해준 교회의 고급 개인 병원으로 찾아왔다. 나는 이곳에서 일주일간 요양했고 최고급 의료팀의 보살핌 아래 몸은 이미 70, 80% 회복되었다. 비록 얼굴의 흉터는 여전히 끔찍했지만 적어도 나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다. 지분 증명서, 변호사팀, 그리고 보안 요원들은 이미 호텔 밖에서 대기 중입니다. 왕 재무이사가 나에게 서류 한 묶음을 건넸다. 그의 눈에는 복수의 불꽃이 번뜩였다. 진이사님, 이것은 육태군이 공금을 유용한 모든 증거 자료입니다. 한 건 한 건 명확하여 그가 감옥에서 남은 생을 보내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나는 서류를 받아들고 고개를 끄덕였다. 주 기술이사는 자신의 노트북 컴퓨터를 열었다. 진이사님, 보세요. 화면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그가 기적적으로 복구시킨 고화질 감시 카메라 영상이었다. 영상 속에는 임비비의 얼굴이 극심한 질투와 비틀림으로 일그러진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다. 그녀가 어떻게 비웃으며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액체병을 내 얼굴에 무자비하게 뿌리는지 모든 세부 사항이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이것은 그를 지옥으로 보낼 확실한 증거였다. 좋아. 나는 컴퓨터를 닫고 일어서서 창가로 다가갔다. 창밖은 도시의 불빛으로 가득했고 눈부셨다. 그리고 그 불빛 한가운데 가장 눈부신 건물은 천경의 왕관 호텔이었다. 그곳에서 육태군과 임비비는 그들의 마지막 광란을 즐기고 있었다. 내일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목소리에는 차가운 웃음기가 서려 있었다. 우리는 결혼식에 갈 거야. 신랑과 신부만의 장례식에. 연회 당일 저녁 7시 정각. 천경의 왕관 호텔 밖은 이미 최고급 차량들로 가득했고 별들이 빛나는 듯 화려했다. 도시의 모든 재계 인사들과 언론인들이 이곳에 모여 이른바 올해 가장 호화로운 재계 연회를 직접 보기 위해 경쟁했다. 이 순간
교회의 이 개인 병원에서는 내가 조용히 화장대 앞에 앉아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거울 속의 사람은 반은 천사였고 반은 악마였다. 내 오른쪽 얼굴은 최고급 의료팀의 거의 사치스러운 보살핌 덕분에 예전의 깨끗함을 되찾았고 피부는 다치기 전보다 오히려 더 섬세해졌다. 하지만 내 왼쪽 얼굴은 여전히 지네처럼 기어가는 끔찍한 흉터로 뒤덮여 있었다. 그것은 육태군과 임비비가 나에게 남긴 영원한 흔적이었다. 나는 손을 뻗어 그 추한 흉터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혐오감도 두려움도 없었다. 이것은 나의 재탄생 훈장이었다. 진 이사님, 시간 다 됐습니다. 뒤에서 왕 재무이사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돌아서서 그와 주 기술 이사가 이미 말쑥한 검은색 정장으로 갈아입고 마치 전장으로 나서는 전사들처럼 엄숙한 눈빛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왕재무 이사의 손에는 검은 벨벳 상자가 들려 있었다. 그가 내 앞으로 다가와 천천히 열었다. 안에는 정교하고 아름다운 은색 가면이 조용히 놓여 있었다. 가면의 디자인은 극도로 정교하여 내 왼쪽 얼굴을 완벽하게 가렸고 온전한 오른쪽 얼굴만을 드러냈다. 가면의 가장자리에는 잘게 부순 다이아몬드로 아이리스 문양이 박혀 있었고 화려하고 신비로우며 치명적인 매력을 뿜어냈다. 이건 주 기술 이사님이 이사님의 얼굴형에 맞춰 3D 프린팅 기술로 3일 밤낮을 감지해서 만든 겁니다. 왕 재무이사의 목소리에는 알아채기 힘든 울먹임이 서려 있었다. 나는 주 기술 이사를 바라보았다. 평소에 말수가 적던 이 기술 천재의 눈시울도 약간 붉어져 있었다. 진 이사님,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돌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나는 그 가면을 집어들었다. 차가운 금속의 질감이 내 얼굴에 닿았지만 마치 따뜻한 기운이 내 심장에 스며드는 듯했다. 나는 거울 속 가면을 쓴 나 자신을 바라보았다. 신비롭고 강력하며 예측 불가능한 위험한 기운이 넘쳤다. 좋아. 나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내 전장복은? 왕 재무이사는 돌아서서 여복거리에서 이미 준비된 드레스를 가져왔다. 그것은 검은색 머메이드 디자인의 롱드레스였다. 최고급 실크 벨벳 소재로 조명 아래에서 은은하고 고귀한 광택을 냈다. 드레스의 재단은 회복된 내 몸매를 완벽하게 드러냈다. 내가 이 롱드레스를 입고 탈의실에서 나왔을 때 주기술 이사와 왕 재무이사의 눈에 숨김없는 감탄이 가득하다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었다. 진 이사님, 왕 재무이사가 다가와 내 드레스 자락을 정리해 주었다.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다. 이사님은 여전히 예전과 같으십니다. 아니, 예전보다 더 아름답고 더 기품 있으세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전신 거울 앞으로 다가갔다. 거울 속의 여자는 화려하고 신비로운 가면을 쓰고 고귀하고 차가운 검은 전장복을 입고 있었다.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웠고 온몸에서 감히 똑바로 쳐다볼 수 없는 여왕의 강력한 기품이 뿜어져 나왔다. 한때 사랑 때문에 모든 날카로움을 거두고 뒤에 숨었던 진람은 이미 죽었다. 그 사악한 황산 속에 육태군의 무자비한 배신 속에 죽었다. 지금 여기에 서 있는 것은 불사조처럼 부활한 존재이자 목숨을 거두러 온 복수의 여신이었다. 가자, 나는 돌아섰다.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감히 거스를 수 없는 위험이 서려 있었다. 우리의 원수들은 이미 기다리다 못해 안달이 났을 거야. 그들의 즉위식을 방해할 때가 되었다. 검은색 롤스로이스 팬텀 한 대가 이미 병원 문 앞에 대기하고 있었다. 나와 주 기술이사, 왕 재무이사는 차례로 차에 올랐다. 차는 검은 번개처럼 도시의 야경 속으로 조용히 사라졌다. 불빛으로 환하게 빛나는 곧 멋진 쇼가 펼쳐질 천경의 왕관을 향해 질주했다. 차 안에서 나는 눈을 감고 명상하며 앞으로 펼쳐질 모든 단계를 머릿속으로 몇 번이고 예행 연습했다. 육태군, 임비비. 너희들은 상상도 못할 것이다. 나 진람이 이런 방식으로 다시 너희들 앞에 나타날 줄은. 너희들은 분명히 곧 손에 넣을 승리에 아직도 기뻐하며 자만하고 있겠지. 실컷 웃어라. 1시간 후면 너희들은 울 자격조차 없을 테니. 저녁 8시. 천경의 왕관 최상층 연회장은 분위기가 이미 최고조에 달했다.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홀 전체를 대낮처럼 밝혔다. 은은한 오케스트라가 공기 중에 흐르고 화려한 옷차림의 손님들은 그 사이를 오가며 술잔을 부딪히고 웃음꽃을 피웠다. 육태군은 단연코 오늘 밤 가장 빛나는 중심이었다. 그는 최고급 아르마니 맞춤 정장을 입고
머리는 단정하게 빗어넘긴 채 의기양양한 미소를 지으며 제게 거물들 사이를 능숙하게 오갔다. 이 이사님, 오랜만이십니다. 여전히 젊으시군요. 왕 회장님, 와주셔서 정말 영광입니다. 그는 예의 바르고 재치 있는 말솜씨로 완벽하게 성공한 기업가의 역할을 연기했다. 그의 의기양양한 모습을 보며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 한 달여 전까지만 해도 그는 아내에게 기대야만 회사에서 버틸 수 있었던 대릴 사위였다는 것을. 임비비는 마치 자랑스러운 나비처럼 촘촘하게 밝힌 큐빅으로 장식된 흰색 이브닝 드레스를 입고 육태군의 팔짱을 끼고 있었다. 안주인처럼 사방에서 쏟아지는 찬사와 아첨을 즐기고 있었다. 육 대표님, 정말 복이 많으시네요. 임 이사님은 정말 선녀 같으십니다. 맞아요, 맞아요. 정말 선남선녀가 따로 없네요. 임비비는 이 아첨을 들으며 얼굴에 미소가 더욱 요염해졌다. 그녀는 때때로 육태군의 어깨에 머리를 기댄 채 자신의 승리를 세상에 선포하려는 듯한 자세를 취했다. 그들은 오늘 밤의 왕과 왕비였다. 육태군이 새로 승진시킨 측근들은 충성스러운 사냥개처럼 그들 주변에 모여 온갖 아첨을 늘어놓았다. 육 회장님은 정말 선견지명이 있으십니다. 회장님께서 회사를 맡으신 이후로 저희 실적이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옛날 진 이사님은 생각이 너무 보수적이셨죠. 육 회장님 같은 배포는 없었어요. 맞아. 천경 자본은 육 회장님의 지휘 아래 새로운 번영을 향해 나아갈 겁니다. 이 비열한 말들은 술기운에 더욱 크게 울려 퍼졌다. 회사에 진정으로 큰 공헌을 했던 숙청당한 옛 임원들의 이름은 이미 그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졌고 심지어 발 아래 짓밟렸다. 연회장 한 구석에서 새로 입사한 몇몇 젊은 직원들이 작은 목소리로 수군거렸다. 어이, 들었어? 옛날 회사 진짜 사장님은 육 회장님의 부인이었다는 거. 진람이라는 분 말이야. 당연히 들었지. 사업 수완이 대단한 천재였다고 하더라고. 아쉽게도 얼마 전에 중병에 걸려서 거의 죽었다던데. 어쩐지 육 회장님이 이렇게 빨리. 봐봐, 그 옆에 있는 여자 예전 비서 임비비 아니야? 이렇게 빨리 상류층으로 올라오다니. 쉿, 조용히 해. 잘리고 싶어? 지금 회사에서는 아무도 그 이름을 입에 올릴 수 없어. 그래, 누가 감히 입에 올릴 수 있을까? 육태군의 의도적인 숙청과 봉쇄로 인해 진람이라는 두 글자는 천경 자본 내부의 금기가 되었다. 그는 내 이름을 지우면 내가 존재했던 모든 흔적을 지울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내 옛 부하들을 쫓아내면 자신의 왕좌에 편안히 앉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얼마나 순진하고 얼마나 어리석은가. 이 순간 나는 이 검은색 롤스로이스 안에 앉아 호텔 지하 주차장에 멈춰 있었다. 창밖은 수없이 드나드는 최고급 차량들로 가득했고 차 안에서는 왕 재무이사가 소형 이어폰을 통해 연회장 내 상황을 실시간으로 나에게 보고하고 있었다. 진 이사님, 육태군이 지금 연단에서 연설하고 있습니다. 왕 재무이사의 소형 카메라를 통해 나는 연회장 내 대형 스크린을 선명하게 볼 수 있었다. 스크린에는 육태군이 스포트라이트 아래 마이크를 들고 자신감 넘치고 매력적인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다. 존경하는 내빈 여러분, 그리고 동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 천경 자본의 연례 행사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는 천경 자본에 있어 평범하지 않은 한 해였습니다. 우리는 비바람을 겪었고 새로운 탄생을 맞이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특별히 한 분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그의 시선은 연단 아래 임비비를 향하며 깊은 애정을 담았다. 그는 회사가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 항상 제 곁에서 저를 격려하고 지지해준 임비비 씨입니다. 연단 아래 그가 미리 준비해둔 친척들은 즉시 우레와 같은 박수와 환호성을 터뜨렸다. 임비비는 사람들의 축하 속에서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연단 위로 올라왔다. 육태군은 그녀의 손을 잡고 자신 옆으로 이끌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향해 큰 소리로 선언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회사의 성공을 축하할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합니다. 분위기는 최고조에 달했다. 모든 사람들은 이제 곧 오늘 밤 가장 감동적인 순간이 펼쳐질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나는 스크린 속 그 비열한 커플을 보며 입꼬리의 냉소가 더욱 깊어졌다. 광란해라. 너희들의 마지막 영광을 마음껏 즐겨라. 너희들의 공연이 끝날 때 그것이 나의 심판이 시작되는 순간일 테니. 나는 이어폰에 대고 조용히 지시했다. 왕 재무이사, 주기술이사, 입장 준비해. 네, 진 이사님. 연회장 내 모든 불빛이 꺼지고
부드러운 스포트라이트만이 무대 중앙의 육태군과 임비비에게 비쳤다. 로맨틱한 음악이 잔잔하게 흐르며 분위기는 꿈결같고 황홀하게 연출되었다. 연단 아래 손님들은 모두 숨을 죽인 채 기대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반짝였다. 그들은 휴대폰을 들어 이 역사적인 순간을 기록할 준비를 했다. 육태군은 이런 만인의 주목을 받는 느낌을 매우 즐겼다. 그는 임비비를 깊이 응시하며 눈빛에는 세상의 모든 부드러움이 담긴 듯했다. 비비. 그의 목소리는 마이크를 통해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매력적인 저음이었다. 우리가 만난 지 3년이 되었어. 이 3년 동안 너는 나와 많은 길을 함께 걸었고 내 흥망성쇠를 지켜봐 주었어. 특히 이 기간 동안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에 너는 늘 변함없이 내 곁에서 나를 지켜주었고 내가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었어. 그는 진심 어린 듯 말했다. 마치 임비비가 정말로 그와 고난을 함께 겪은 여인인 것처럼. 그리고 회사의 모든 것을 그에게 바치고 그에게 해를 입어 죽음의 문턱에 이른 나는 이미 그의 기억 속에서 지워진 듯했다. 임비비는 감동한 듯 눈물을 글썽였다. 그녀는 입을 가린 채 울먹이는 듯한 모습으로 오스카 여우주 연상을 능가하는 연기를 펼쳤다. 태군 오빠. 그녀는 흐느끼며 불렀다. 육태군은 살짝 미소 지었다. 그리고 온 참석자들의 감탄 속에서 그는 이미 준비된 커다란 분홍색 다이아몬드 반지를 들고 한쪽 무릎을 꿇었다. 비비. 그는 그녀를 올려다보며 뜨겁고 진실한 눈빛으로 말했다. 예전에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지만 지금은 달라. 나 육태군은 이미 천경자본의 최고 경영자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너와 나누고 싶어. 그러니 비비, 나와 결혼해 줄래? 이제부터 천경자본이 우리 사랑의 증인이 될 거야. 결혼해, 결혼해, 결혼해. 연단 아래 육태군의 친척들은 즉시 선두에서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했다. 분위기는 이 순간 최고조에 달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은 임비비에게 집중되어 있었고 그녀가 네라고 말하기를 기다렸다. 임비비의 허영심은 전례 없는 만족감을 얻었다. 그녀는 한쪽 무릎을 꿇은 육태군을 바라보며 그의 손에 들린 부와 지위의 상징인 다이아몬드 반지를 보며 연단 아래 수많은 부러움과 질투 어린 시선들을 보며 자신이 온 세상을 가진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녀는 흥분으로 온몸이 떨렸고 마침내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입을 벌리고 자신의 평생 가장 달콤하고 행복한 목소리로 그토록 꿈꿔왔던 대답을 말하려 했다. 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쾅! 연회장 그 두 개의 육중하고 금빛 아이리스 문양이 새겨진 프로젝트 대문이 밖에서 갑자기 열렸다. 거대한 소리는 마치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았고 순식간에 현장의 로맨틱하고 뜨거운 분위기를 깨뜨렸다. 모든 사람들은 이 갑작스러운 변고에 놀라 고개를 돌렸다. 원래 어두웠던 연회장이 갑자기 환하게 밝아져 모든 구석구석을 환히 비췄다. 문 앞에는 역광을 받으며 세 사람이 서 있었다. 선두에는 은색 가면을 쓴 신비로운 여인이 있었다. 그녀는 검은색 머메이드롱 드레스를 입고 키가 훤칠하고 기품이 넘쳤으며 마치 한밤중에 강림한 여왕 같았다. 그녀의 뒤에는 두 명의 엄숙한 표정의 남자가 따라섰다. 바로 육태군에게 해고당했던 전 기술이사, 주기술이사와 전 재무이사왕, 재무이사였다. 이 갑작스럽고 극적인 등장은 연 회장을 순식간에 죽음과 같은 정적으로 만들었다. 모든 사람들은 얼어붙었다. 무대 위에 육태군과 임비비는 마치 정지 마법에 걸린 듯 얼굴 표정이 그 순간 그대로 굳어버렸다. 육태군의 무릎 꿇은 자세는 몹시 우스꽝스러웠고 임비비는 입을 벌린 채 막 터져 나오려던 네라는 대답을 억지로 목구멍에 억눌렀다. 그들의 눈에는 충격, 혼란, 그리고 알아채기 힘든 공포감이 가득했다. 나, 진람이다. 돌아왔다. 나는 12cm 하이힐을 신고 침착하고 우아한 걸음으로 이미 나를 위해 준비된 무대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다. 내 하이힐은 매끄러운 대리석 바닥에 탁탁탁 하는 맑은 소리를 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육태군과 임비비의 심장을 밟는 것 같았다. 나는 그들이 내게 다가올수록 얼굴이 점점 더 창백해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나는 그들의 눈에 담긴 충격이 점차 숨길 수 없는 공포로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너 누구야? 마침내 육태군은 충격에서 벗어나 소리 높여 나를 추궁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그 자신도 알아채지 못한 떨림이 섞여 있었다. 나는 그에게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그저 계속 앞으로 걸어갔고 그의 시선은 차갑게 그를 스쳐 지나갔다. 그의 옆에 있는 임비비를 스쳐 지나가 마지막으로 그가 손에 들고 있던 반지 상자에 멈췄다.
그리고 나는 가볍게 웃었다. 마이크를 통해 그 웃음소리가 모든 사람의 귀에 선명하게 들렸다. 그 웃음소리는 아주 가볍고 희미했지만 뼛속까지 시린 의미를 담고 있어 연회장의 온도가 순간적으로 얼어붙은 듯했다. 내 등장은 잔잔한 호수에 던져진 거대한 돌멩이처럼 연회장 전체에 파문을 일으켰다. 손님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서로 고개를 숙이며 우리 몇 사람 사이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저 여자 누구야? 기품이 대단해. 그녀 뒤에 있는 두 남자. 천경 자본의 옛주 이사와 왕 이사 아니야? 그들은 해고당하지 않았나? 도대체 무슨 일이야? 육 회장님 얼굴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 육태군의 얼굴색은 단순히 안 좋은 정도가 아니었다. 그는 나를 뚫어지라 노려보았고 그 잘생긴 얼굴은 충격과 분노로 이미 약간 일그러지기 시작했다. 진람? 그럴 리 없어. 네가 어떻게 여기에. 그는 무의식적으로 내 이름을 불렀지만 이내 즉시 부인했다. 아니야, 너는 걔가 아니야. 걔는 지금 병원에 누워서 죽어가고 있을 거야. 그의 실수는 연단 아래의 웅성거림을 더욱 크게 만들었다. 진람? 그가 진람이라고 불렀어? 설마 그가 육 회장님의 소문난 병약한 아내? 세상에. 이게 무슨 연말 드라마야? 본처가 상간녀의 청혼 현장에 들이닥쳤다고? 임비비는 더욱 새하얗게 질려버렸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육태군 뒤로 숨으며 나를 보는 눈빛은 공포와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표정으로 가득했다. 마치 지옥에서 기어올라온 악귀를 본 것처럼. 귀신이야. 너는 귀신이야. 그녀는 나를 가리키며 날카롭게 소리질렀다. 나는 그들의 추태를 무시하고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모든 사람의 시선 속에서 나는 한 걸음 한 걸음 나를 위한 무대 위로 걸어 올라갔다. 무대 위에서 방금 전까지 청혼식을 진행하던 사회자는 이 갑작스러운 병고에 놀라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다. 그는 나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지만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나는 그에게 다가가 그를 가볍게 흘겨보았을 뿐인데 그는 마치 뜨거운 것에 데인 것처럼 덜덜 떨며 손에 들고 있던 마이크를 나에게 건넸다. 나는 마이크를 받아들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은 전례 없는 안정감을 주었다. 마침내 나는 다시 나에게 속한 발언권을 되찾았다. 나는 돌아서서 놀라움과 호기심, 그리고 고소해하는 마음으로 가득 찬 연단 아래 모든 손님들을 마주 보았다. 내 시선은 홀 전체를 천천히 훑었고 마지막으로 육태군과 임비비의 두려움으로 가득 찬 얼굴에 고정되었다. 육태군.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내 목소리는 스피커를 통해 선명하고 차갑게 그리고 약간 허스키한 매력을 띠고 연회장 구석구석까지 울려 퍼졌다. 네가 내가 왜 여기 서 있는지 많이 놀란 것 같구나. 내가 왜 네 예상대로 병상에서 썩어 문드러져 곪아 죽지 않았는지 생각하고 있겠지? 내 말은 마치 대형 폭탄처럼 군중 속에서 터져나왔다. 모든 사람들은 숨을 들이켰다. 썩어 문드러져 곪아 죽다니. 얼마나 사악한 저주인가. 육태군의 얼굴은 순간 창백해졌다. 너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난 네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 그는 마지막 발버둥을 치며 변명하려 했다. 모른다고? 내 입꼬리의 냉소가 더욱 깊어졌다. 괜찮아. 곧 알게 될 거야. 나는 더 이상 그를 보지 않고 시선을 연단 아래 손님들에게로 돌렸다. 내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했지만 감히 거스를 수 없는 위험이 서려 있었다. 내빈 여러분, 그리고 동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 기사님의 흥을 깨뜨려 죄송합니다. 하지만 오늘 밤 저는 그의 청혼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를 여러분께 정중하게 발표하고자 합니다. 나는 잠시 멈췄다. 시선은 연단 아래 그 유기사라는 세 글자를 의도적으로 강조했다. 이 호칭은 육태군의 동공을 급격히 수축시켰다. 그는 뭔가 예감하는 듯했다. 그리고 나는 그에게 반응할 시간을 주지 않았다.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옆에 있는 이미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임비비를 보며 한자 한자 또렷하게 말했다. 보니 유 기사님께서는 제 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싶어 안달이 나셨나 봅니다. 이 말은 내가 아주 천천히 또렷하게 말했다. 단어 하나하나가 묵직한 망치처럼 육태군과 임비비의 심장을 강타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심장도. 내 것? 진람. 잊지 마. 넌 이미 지분양도 협의서에 서명했어. 천경자본은 이제 내 거야. 육태군은 마침내 참지 못하고 히스테리컬하게 소리 질렀다. 그의 포효는 나에게 두려움을 주기보다 오히려 내 입꼬리의 미소를 더욱 깊게 했다. 지분양도 협의서?
나는 비아냥거리듯 그 단어를 반복했다. 오, 네가 내가 황산 테러를 당해 중상을 입고 의식을 잃었을 때 강제로 서명하게 한 그 휴지 조각 말하는 건가? 내 말은 다시 한번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다. 황산 테러, 중상, 의식 불명, 강제 서명 협의. 단어 하나하나가 피 튀기는 정보를 담고 있어 모든 사람들의 호기심을 불타오르게 했다. 육태군의 얼굴은 창백함을 넘어 파랗게 질렸다. 그는 자신이 끝났다는 것을 알았다. 도시의 수많은 명사들과 언론 앞에서 나 진람이 돌아왔다. 만개한 증오와 그를 파멸시킬 비밀을 가지고 돌아왔다. 그의 즉위식은 이 순간 수습 불가능한 세기의 소동으로 완전히 변했다. 그리고 나는 이 소동의 유일한 연출가였다. 휴지 조각? 진람. 여기서 터무니없는 소리 하지 마. 육태군은 내가 상황을 뒤집을 능력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 듯했다. 그는 억지로 침착한 척하며 나를 가리키며 소리 높여 외쳤다. 그 협의서에는 네 친필 서명이 있고 변호사의 공증이 있어. 백지장 같은 문서지만 절대적인 법적 효력이 있다고. 네가 마음을 바꾸기엔 늦었어. 그는 법으로 나를 압박하려 했고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이 정당한 승자라고 믿게 하려 했다. 안타깝게도 그의 보잘것없는 수법은 내 눈에는 유치할 정도로 우스웠다. 법적 효력? 나는 가볍게 웃었다. 그 웃음 속에는 경멸과 조롱이 가득했다. 육태군, 네가 내가 뭘 전공했는지 잊은 건 아니겠지? 천경자본을 설립하기 전에 나는 법대에서 가장 뛰어난 학생이었어. 상법과 계약법에 대한 연구는 뼛속까지 파고들었지. 그가 나에게 법을 들이대려 하다니 그야말로 우물 안개구리였다. 너, 육태군의 눈에 마침내 진정한 당황한 기색이 스쳤다. 나는 그에게 더 이상 말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 나는 돌아서서 내 뒤에 조용히 서 있던 왕 재무이사에게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왕 재무이사는 즉시 알아차리고 휴대용 서류 가방에서 USB를 꺼내 무대 한편의 장비 제어판으로 가서 프로젝터에 연결했다. 다음 순간 연회장 중앙의 거대한 LED 스크린이 순식간에 밝아졌다. 원래 육태군과 임비비의 달콤한 순간들을 보여주던 스크린은 이제 선명하게 확대된 전자문서로 바뀌었다. 문서의 제목은 굵은 빨간 글씨로 또렷하게 쓰여 있었다. 천경 자본 100%, 절대 지배권 및 최종 수익자 증명서. 이 글자는 마치 번개처럼 순식간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눈을 강타했다. 모든 사람들은 목을 빼고 믿을 수 없다는 듯 스크린의 내용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들의 시선이 최종 수익자란에 떨어져 그 선명하고 뚜렷한 이름을 보았을 때 연회장 전체는 하늘을 뒤흔드는 듯한 소란으로 폭발했다. 최종 수익자, 진람. 이럴 수가. 육태군은 스크린의 내용을 보며 얼굴의 핏기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는 휘청거리며 두 걸음 뒤로 물러섰다. 스크린을 가리키는 그의 목소리는 극도의 충격과 공포로 날카롭게 일그러졌다. 가짜야. 이거 분명 가짜야. 네가 위조한 거야. 위조했다고? 나는 차분하게 그를 바라보았다. 마치 천박한 광대를 보는 것처럼. 육태군. 이 문서는 스위스 UBS 그룹에서 발급했고 전 세계 최고 수준의 세법률 사무소에서 공동으로 공증했어. 모든 페이지에 법적 인장이 찍혀 있다고. 내가 위조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니면 나는 잠시 멈췄다. 입꼬리의 혼은 더욱 차가워졌다. 네 지능으로 역의 신탁과 역인 수합병이 뭔지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 내 말은 그 자리에 있던 재계 거물들에게는 날벼락과 같았다. 그들은 물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다. 이것은 육태군이 자만하며 자신이 모든 것을 장악했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그가 죽어가는 사람이라고 여겼던 나 진람이 몰래 일련의 현란하고 교과서적인 자본 운용을 통해 아무도 모르게 회사 전체의 소유권을 다시 자신의 손에 꽉 쥐었다는 것을 의미했다. 게다가 100% 절대 지배권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상업적 경쟁이 아니었다. 이것은 압도적인 지능 학살이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바뀌었다. 그들이 나를 보는 눈빛은 처음의 호기심과 동정에서 이제 경외와 두려움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그들이 육태군을 보는 눈빛은 경멸과 조롱으로 가득했다. 아내에게 기대어 출세하고 은혜를 원수로 갚고 결국 아내의 지능에 발리고 많은 멍청이. 이것이 육태군이 지금 모든 사람들의 눈에 비친 최종 이미지였다. 나는 그가 나를 베어버릴 듯한 시선을 느끼며 아무렇지도 않았다. 나는 그의 지금 절망을 즐겼다. 그가 구름 위에서 추락하는 비참함을 즐겼다.
나는 무대 맨 앞으로 걸어가 마이크를 들었다. 내 목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다. 이번에는 차가운 질문이 아니라 최고의 위엄을 담은 여왕의 선언이었다. 자기소개를 잊었군요. 나 진람이 이 회사의 유일한 소유자입니다. 그러니 육 이사님. 나는 돌아서서 이미 핏기 없는 얼굴의 남자에게 천천히 말했다. 방금 내 회사, 내 돈으로 나를 해친 이 여자에게 청혼하려던 건가요? 내 말 하나하나가 마치 날카로운 따기처럼 육태군과 임비비의 얼굴을 강타했고 그들은 부끄러워 고개를 들지 못했다. 아, 아니에요, 진 이사님?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육태군은 완전히 당황했다. 그의 눈에 있던 오만함과 분노는 이미 사라졌고 그 자리는 비굴하고 가련한 애원으로 채워져 있었다. 그는 심지어 무의식적으로 자신이 한때 가장 싫어했던 호칭, 진 이사님이라고 다시 불렀다. 그는 변명하려 했지만 나는 듣고 싶지 않았다. 나는 심지어 그를 다시 한 번 더 쳐다볼 가치도 없었다. 마치 그가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더러운 쓰레기인 것처럼. 내 시선은 연단 아래를 천천히 훑었다. 나는 육태군이 한때 승진시켰던 친척들이 모두 고개를 숙이고 땅속으로 숨고 싶어 하는 것을 보았다. 나에게 눈에 띄는 것을 두려워하는 듯 했다. 나는 또한 육태군에게 탄압받고 배제되었지만 여전히 회사에 남기로 선택한 옛 직원들도 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억누를 수 없는 흥분과 기대감이 번뜩였다. 그들은 나를 마치 잃어버렸던 신앙을 되찾은 듯 바라보았다. 내 마음속에는 따뜻한 기운이 솟아올랐다. 바로 나를 믿고 따랐던 이들을 위해서라도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서서 그들을 위해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 정의를 되찾아야 했다. 왕 재무이사. 나는 나지막이 말했다. 왕 재무이사는 즉시 앞으로 나섰다. 목소리는 우렁찼다. 육 이사님을 위해 준비한 두 번째 축하 선물도 공개하여 모두 함께 감상하도록 하죠. 네. 왕 재무이사는 다시 컴퓨터를 조작했다. 대형 스크린의 지분 증명 문서가 순식간에 바뀌었다.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은 선명하고 뚜렷한 은행 계좌, 이체 기록과 재무 흐름 보고서였다. 보고서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충격적인 숫자가 선명하게 원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이건 연단 아래 재무를 아는 누군가가 이미 감탄사를 내뱉었다. 왕 재무이사는 다른 마이크를 들었다. 그의 목소리는 냉정하고 전문적이었다. 마치 가장 공정한 판사가 죄수의 판결문을 낭독하는 것처럼. 존경하는 내빈 여러분. 스크린에 표시된 내용은 육태군 씨가 청경자본대행 CEO로 재직하던 기간 동안 일부 자금 사용 내역입니다. 한 달 전 육태군 씨는 이사회, 즉 진 이사님, 본인의 승인 없이 회사 계좌에서 3천만 원을 무단으로 인출하여 개인 명의의 한정판 스포츠카를 구매했습니다. 20일 전 육태군 씨는 다시 회사 프로젝트 자금 5천만 원을 유용하여 임비비 씨를 위해 도심에 고급 주택을 구입했습니다. 10일 전 육태군 씨는 회사 직원 복지 및 연말 보너스 자금 1억 2천만 원을 자신의 개인 관련 계좌로 이체하여 오늘 밤 이른바 연회를 준비했습니다. 왕 재무이사가 한 줄을 읽을 때마다 육태군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다. 왕 재무이사가 마지막 줄을 다 읽었을 때 그는 온몸이 마구 떨리며 거의 서 있지 못할 지경이었다. 왕 재무이사는 잠시 멈췄다가 마지막으로 요약했다. 이상은 단지 예비 통계일 뿐입니다. 저희 추산에 따르면 이 짧은 한 달여 동안 육태군 씨가 직무를 이용해 횡령하거나 유용한 회사 자산 총액은 최소 5억 원에 달합니다. 5억 원. 이 숫자는 마치 원자탄처럼 연회장 전체에 폭발적으로 울려 퍼졌다. 모든 사람들은 이 천문학적인 숫자의 경악을 금치 못했다. 직무 횡령, 게다가 이렇게 막대한 금액이라니. 이것은 단순한 상업윤리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노골적인 경제 범죄였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은 칼날처럼 일제히 무대 위에서 비틀거리는 남자를 향했다. 경멸, 조롱, 고소해하는 마음. 육태군은 완전히 사회적으로 매장되었다. 아니야, 내가 아니야. 걔가 시킨 거야. 진람이 날 그렇게 시켰어. 엄청난 공포감에 육태군은 횡설수설하며 미친 듯이 책임을 전가하기 시작했다. 걔는 진작부터 회사를 빼돌리려고 했어. 걔가 주범이야. 나는 걔한테 함정에 빠진 거야. 이런 비논리적인 횡설수설은 연단 아래에서 비웃음만 샀다. 100% 지분을 가진 사장이 이런 방식으로 자신의 회사를 빼돌릴 필요가 있을까? 이 남자는 악할 뿐만 아니라 구제불능의 멍청이였다. 나는 차갑게 그를 바라보았다. 그가 마지막으로 버리는 우스꽝스러운 발버둥을 보았다.
그리고 나는 마이크를 들고 그에 대한 최종 판결을 선고할 준비를 했다. 이제 내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온 세상을 고요하게 만들 수 있을 정도의 힘을 담고 있었다. 첫 번째 인사를 발표합니다. 즉시 육태군의 천경 자본 내 모든 직위를 해임하고 그의 모든 급여와 주식 보상분을 동결합니다. 내 말은 마치 아홉 하늘에서 내려온 심판의 망치처럼 육태군의 머리 위로 떨어졌다. 그는 내가 직접 발탁했고 내가 직접 해임했다. 구름 위에서 지옥까지 한순간이었다. 내 말은 텅 비고 죽은 듯 고요한 연회장 안에 울려 퍼졌다. 단어 하나하나가 마치 보이지 않는 붉은 칼날처럼 감히 거스를 수 없는 절대적인 권위를 담고 있었다. 육태군은 완전히 무너졌다. 그는 두 다리가 풀려 바닥에 쓰러졌고 얼굴에는 절망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다. 아니야, 아니야.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없어. 질람, 이 악독한 계집. 넌 반드시 비참하게 죽을 거야. 내가 귀신이 되어서라도 널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는 미친 개처럼 나에게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다. 그 역겨운 단어들은 한때 나를 매료시켰던 그의 입에서 끊임없이 뿜어져 나왔다. 그는 이런 방식으로 자신의 보잘것없는 존엄을 되찾으려 하는 듯했다. 안타깝게도 절대적인 권력 앞에서 그의 모든 포효는 너무나도 창백하고 무력했다. 나는 심지어 한 점 분노도 느끼지 않았다. 나는 그저 그를 위에서 내려다보며 차갑게 바라보았다. 마치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추한 생물을 보는 것처럼. 임비비는 이미 혼비백산하여 얼어붙은 채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온몸이 가을바람에 흔들리는 낙엽처럼 떨렸고 완전한 문장 하나도 말하지 못했다. 그녀는 나를 바라보며 눈빛에는 공포와 애원이 가득했다. 아마 나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은 것 같았다. 우스꽝스럽게도 그녀가 그 황산병을 내 얼굴에 무자비하게 뿌렸을 때 과연 나를 용서할 생각이라도 했을까? 이제 와서 용서를 구하려 하다니 늦었다. 나는 이개 같은 남녀의 추태를 무시했다. 내 시선은 연회장 입구를 훑었다. 그리고 마이크에 대고 침착하고 거의 냉혹한 어조로 두 글자를 나지막이 뱉어냈다. 보안. 이 두 글자는 마치 스위치처럼 최종 심판 절차를 시작하는 스위치처럼 작용했다.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연회장. 그 두 개의 육중한 문이 다시 한번 활짝 열렸다. 이번에 들어온 것은 나와 나의 옛 부하들이 아니었다. 검은 제복을 입은 키 크고 표정이 냉철한 전문 경비원들이었다. 그들은 모두 8명이었고 발걸음은 정연했고 기세는 등등했다. 한눈에 봐도 잘 훈련된 엘리트들임을 알 수 있었다. 이들은 내가 주 기술 이사를 통해 도시 최고의 보안 회사에서 불러온 사람들이었다. 그들의 유일한 임무는 나의 절대적인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었다. 선두에 선 경비팀장이 무대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와 나에게 공손하게 경례했다. 진 이사님, 지시해 주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우렁차고 힘찼으며 복종심으로 가득했다. 내 시선은 천천히 바닥에 엉망이 된 육태군에게로 떨어졌다. 그리고 나는 손을 들어 가느다란 손가락으로 그를 가리켰다. 그를 끌어내. 내 목소리는 아주 가볍고 희미했지만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듯한 마력을 띠고 있었다. 네. 경비팀장은 한 점 망설임도 없이 손을 휘둘렀다. 건장한 경비원 4명이 늑대처럼 무대 위로 돌진했다. 2명씩 양옆으로 쓰러져 있던 육태군을 작은 병아리처럼 들어 올렸다. 놓으라고. 내가 누군지 알아? 육태군은 마침내 정신을 차렸다. 그는 미친 듯이 몸부림치며 소리 질렀다. 질람, 이 독한 계집. 넌 반드시 비참하게 죽을 거야. 내가 귀신이 되어서라도 널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의 저주는 악독했지만 무력했다. 경비원들은 무표정하게 팔에 힘을 주었다. 그들의 팔은 쇠집게처럼 육태군을 꽉 붙잡았고 그의 모든 몸부림은 헛수고가 되었다. 연단 아래 손님들은 눈앞에 펼쳐지는 할리우드 블록버스터급의 극적인 장면에 모두 넋을 잃었다. 그들은 이렇게 직접적이고 이렇게 거칠고 이렇게 인정사정 없는 청산 방식을 본 적이 없었다. 방금 전까지 무대 위에서 의기양양하게 만인의 축하를 받던 상장회사 CEO가 순식간에 죽은 개처럼 질질 끌려나가는 버림받은 개가 되다니. 이 극명한 대비는 너무나도 커서 모든 사람들이 마음속 깊이 우러나오는 서늘함과 무대 위에 가면 쓴 여인에 대한 깊은 경외심을 느끼게 했다. 이 여자는 지능과 수단뿐만 아니라 강철보다 더 단단한 냉혹한 마음을 가졌다. 그녀는 진정한 여왕이었다. 감히 건드릴 수 없는 여왕.
육태군의 비명소리는 점차 멀어졌다. 그는 4명의 전문 경비원들에게 무자비하게 화려한 연회장 밖으로 끌려나갔다. 그가 입었던 값비싼 아르마니 정장은 바닥에 질질 끌려 이미 구겨지고 먼지로 뒤덮였다. 한때 잘생겼던 그의 얼굴은 분노와 굴욕감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모든 이빨이 뽑힌 미친 개처럼 무력한 포효 외에는 어떤 효과적인 저항도 하지 못했다. 이것이 그의 말로였다. 수치스럽고 우스꽝스러운 퇴장이었다. 그리고 그의 약혼녀 임비비는 지금 그보다 나은 상황이 아니었다. 그녀는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육태군이 끌려나간 방향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눈빛은 공허했고 얼굴은 핏기 없이 죽은 듯했다. 그녀의 모든 꿈, 모든 허영, 미래에 대한 모든 환상은 이 순간 내 손에 의해 산산조각 났다. 그녀는 재벌가에 시집가서 수백억 대그룹의 안주인이 될 예정이었던 예비신부에서 순식간에 아무것도 없는 사악한 상간녀로 돌아왔다. 아니, 그녀는 상간녀조차 될 수 없었다. 그녀에게는 이제 법의 엄중한 처벌이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그녀 앞으로 다가갔다. 내 그림자가 그녀의 작고 덜덜 떨리는 몸을 완전히 덮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았다. 정교하게 화장했던 그녀의 얼굴은 지금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비참하기 짝이 없었다. 진 이사님.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목구멍에서 겨우 몇 마디를 짜냈다.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제발 용서해주세요. 다 육태군 때문이에요. 다 그가 시켜서 한 거예요. 그가 나한테 황산을 줬어요. 그가 내 얼굴을 망가뜨리라고 했어요. 이 지경까지 와서도 그녀는 여전히 모든 죄책감을 육태군에게 떠넘기려 했다. 정말 관을 보기 전까지는 눈물을 흘리지 않을 작정이었다. 나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눈빛에는 한 점 연민도 없었다. 용서해달라고? 나는 가볍게 그녀의 말을 반복했다. 임비비, 내가 병상에 누워 네가 부은 황산의 얼굴이 끔찍하게 부식되고 아파서 죽어갈 때 너는 나를 용서할 생각이라도 했니? 육태군이 내 모든 약을 끊어버려서 내 얼굴이 조금씩 썩어 문드러지고 심지어 구더기가 생기는 것을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을 때 너는 어디에 있었니? 내 말 한마디 한마디는 차가운 바늘처럼 그녀의 심장을 찔렀다. 그녀는 내 질문에 말문이 막혔고 그저 고개를 젓고 눈물만 흘릴 뿐이었다. 아니야, 그만. 나는 더 이상 그녀의 변명을 들을 가치도 없었다. 나는 돌아서서 옆에 서 있던 주 기술 이사에게 눈짓했다. 주 기술 이사는 즉시 알아차리고 다시 장비 제어판으로 갔다. 연회장의 대형 스크린은 다시 화면이 바뀌었다. 이번에 스크린에 나타난 것은 차가운 문서와 데이터가 아니었다. 고화질의 무음 감시 카메라 영상이었다. 영상의 배경은 내가 한때 머물렀던 VIP 병실 복도였다. 영상이 임비비가 병을 들고 몰래 내 병실로 들어가는 장면을 재생하자 전체는 다시 억누를 수 없는 감탄사로 폭발했다. 모든 사람들은 눈을 크게 뜨고 스크린을 뚫어지라 노려보았다. 그들은 이제 가장 잔인한 진실이 드러날 것을 알았다. 영상에는 소리가 없었지만 질투와 원한으로 일그러진 임비비의 비뚤어진 얼굴은 카메라에 선명하게 기록되었다. 그녀가 어떻게 비웃으며 병뚜껑을 열고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치명적인 액체를 침대에 누워 속수무책인 나에게 무자비하게 뿌리는지. 영상 속 내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되었지만 그 액체가 뿌려지는 순간 침대 시트가 빠르게 부식되어 생긴 검은 구멍들과 피어오르는 김은 그 끔찍한 고통을 무언으로 말해주고 있었다. 연회장 전체는 숨죽인 듯 고요했고 오직 싸늘한 숨을 들이쉬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는 충격과 인비비에 이런 사악한 행동에 대한 깊은 혐오감이 가득했다. 이것이 그들이 방금 전까지 부러워했던 아름답고 착한 예비 신부라니. 마음속에 독을 품은 악마였다. 영상이 끝나자 스크린은 꺼졌다. 그러나 연회장의 불빛은 방금 전보다 훨씬 더 밝아진 듯했다. 임비비의 핏기 없는 절망적인 얼굴을 비추었고 언제 나타났는지 모를 경찰 제복을 입은 몇 명의 모습도 연회장 입구에 비쳤다. 나는 임비비를 바라보며 천천히 마이크를 들었다. 그에 대한 최종 판결을 선고했다. 임비비, 고의 상해죄 증거가 확실합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은 교도소에서 회개하며 보내세요. 내 말은 마치 종소리처럼 임비비의 마지막 운명을 알렸다. 몇 명의 경찰이 침착한 발걸음으로 놀라움에 잠긴 사람들을 해치고 무대 앞으로 곧장 걸어왔다. 선두에 선 중년 경찰관은 나에게 증거를 제시하며
엄숙한 표정으로 말했다. 진람 씨, 저희는 서울지방경찰청 형사과 소속입니다. 방금 신고를 접수했으며 방금 공개적으로 재생된 이 영상을 통해 임비비 씨가 고의 상해 혐의로 범죄 증거를 잠정적으로 확보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 결과에 전혀 놀라지 않았다. 내가 오기 전에 주 기술이사는 이미 익명으로 이 영상과 상세한 신고 자료를 경찰청 공식 이메일로 보냈다. 그리고 내가 연회에서 공개적으로 재생하기로 선택한 것은 임비비의 죄를 모든 사람들의 눈앞에서 숨길 수 없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녀가 가장 화려한 순간의 수치스러운 기둥에 밝혀 법의 공개적인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함이었다. 경찰관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는 침착하게 말했다.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이고 뒤에 선 2명의 젊은 경찰에게 지시했다. 범죄 용의자를 연행해. 네. 2명의 경찰이 무대 위로 올라가 이미 흙덩이처럼 축 늘어진 임비비를 양옆으로 들어 올렸다. 아니야. 잡지 마. 감옥에 가기 싫어. 싫어. 임비비는 마침내 극심한 공포 속에서 폭발했다. 그녀는 미친 사람처럼 미친 듯이 몸부림치며 울부짖었다. 육태군 때문이야. 다 육태군이 나를 시킨 거야. 그를 잡아. 나를 잡지 마. 안타깝게도 그녀의 모든 변명과 울부짖음은 너무나도 헛수고였다. 경찰은 무표정하게 허리에서 차가운 수갑을 꺼냈다. 찰칵 소리와 함께 수갑이 한때 8천만 원짜리 분홍색 다이아몬드 반지가 끼워져 있던 가느다란 손목을 꽉 채웠다. 이 순간 그녀의 모든 꿈, 모든 허영은 물거품이 되었다. 그녀를 기다리는 것은 길고 차가운 철창 생활일 뿐이었다. 임비비가 경찰에게 연행되어 나가는 비참하고 절망적인 뒷모습을 보며 내 마음속에는 한 점 파도도 없었다. 이것은 그녀가 받아야 할 마땅한 결과였다. 나는 돌아서서 다시 연단 아래 오늘 밤이 놀라운 대사건에 충격을 받아 어쩔 줄 모르는 손님들과 직원들을 마주보았다. 연회장 전체는 여전히 죽은 듯 고요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은 나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경외, 두려움, 호기심. 그들은 모두 나, 강렬하게 돌아온 여왕의 다음 행동을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손에 든 마이크를 들어 올렸다. 내 목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다. 또렷하고 힘찼으며 모든 사람의 귓가에 울려 퍼졌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소동으로 인해 오늘 밤 연회가 방해받게 되어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 기회를 빌려 여러분께 한 가지를 정중하게 발표하고자 합니다. 나는 잠시 멈췄다. 시선은 연단 아래 한때 나를 따랐던 옛 직원들의 얼굴을 천천히 훑었다. 나는 그들의 눈에 억누를 수 없는 흥분과 기대를 보았다. 내 입꼬리에는 마침내 진심 어린 미소가 피어났다. 오늘부터 나 진람이 청경 자본을 다시 이끌겠습니다. 간악한 자들로 인해 부당한 누명을 쓰고 부당하게 해고된 모든 동료 여러분, 언제든지 돌아오십시오. 청경 자본은 영원히 여러분의 집입니다. 동시에 내 목소리는 갑자기 날카로워졌다. 이 기간 동안 악행에 동조하고 무능했던 모든 자들, 너희들의 좋은 시절도 끝났다. 천경 자본의 숙청은 이제 공식적으로 시작된다. 내 말은 땅에 떨어지는 돌처럼 힘찼고 마치 천경 자본 위에 드리워진 모든 먹구름을 찢어버리는 듯한 번개 같았다. 잠시의 정적 후 연단 아래 나의 옛 부하들에게서 마침내 재난에서 살아남은 듯한 우레와 같은 환호성과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 진 이사님, 만세! 진 이사님, 돌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마침내 이사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의 환호성은 진심에서 우러나왔고 진정성과 기쁨으로 가득했다. 나는 그들을 바라보았다. 내가 가장 힘들었을 때에도 나를 믿고 기다려준 이 가족들을 보며 내 눈가는 처음으로 촉촉해졌다. 나는 그들을 향해, 연단 아래 모든 사람들을 향해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나는 몸을 일으켜 천천히 손을 들어 올렸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나는 얼굴에 쓴 복수와 신비의 상징인 은색 가면을 조용히 벗었다. 반은 천사, 반은 악마인 나의 진짜 얼굴을 드러냈다. 나는 더 이상 가면으로 내 상처를 가릴 필요가 없었다. 오늘부터 나 진람이 청경 자본의 가장 빛나는 훈장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연단 아래 놀라움과 경외, 흥분으로 가득 찬 얼굴들을 바라보았다. 내 마음속은 맑고 깨끗했다. 육태군, 임비비는 모두 과거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나와 나의 제국은 새로운 여왕의 시대를 맞이할 것이다. 나는 마이크를 들고 나의 두 번째이자 오늘 밤 마지막 인사를 발표했다. 즉시 주 기술이사의 기술이사 직위와
왕 재무이사의 재무이사 직위를 복구합니다. 이제 선언합니다. 천경자본 2023년 연례 행사를 공식적으로 시작합니다. 연단 아래 옛 부하들의 더욱 열광적인 환호성 속에서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의 시대, 나의 왕국이 다시 강림했다.